결산의 본 절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결산의 본 절차 첫 번째가 손익 계정을 설정합니다. 자, 계정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려서 여기다 손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손익 계정을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손익 계정은 순손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결산 시에 설정하는 경과 계정이다. 결산 때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는 계정이란 얘기예요. 자, 이제 이게 손익 계정인데, 손익 계정의 차변에는 비용 계정의 잔액이 다 모입니다. 똑같아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 것처럼 이쪽에 비용이 다 잡혀 이렇게. 여기도 비용. 대표적인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비용. 그 다음에 손익 계정의 대변에는 수익이 잡힙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이잖아요. 여기 수익, 이렇게 수익, 이렇게. 뭐 논리가 뒤집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위치야. 자, 그렇게 이런 상황이면 얘는 이제 수익이 크고 얘는 비용이 큰 상황이죠. 그래서 손익 계정의 잔액이 대변인 경우에 이걸 싹 다 제거시키면 이쪽이 잔액이 남잖아. 이쪽이 크니까. 그래서 잔액이 대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이 크면 이쪽은 순이익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수익이 크고 비용이 작으니까. 자, 그리고 손익 계정의 차변인 경우에, 잔액이 차변이라는 얘기는 양쪽 금을 다 지우고 나면 이쪽이 남으니까 이쪽이 크면 여기는 순손실을 의미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비용이 크고 수익이 작으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합니다. 손익 계정을 설정했고, 이제 비용 계정을, 수익비용 계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마감해 볼게요. 자, 수익 계정 마감 봅시다. 자, 모든 수익 계정은 그 잔액이 대변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은 생길 때 이쪽, 없어질 때는 없겠지. 만약에 취소되면 이쪽으로 가겠지만. 그래서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 대변에 그대로 기재해요. 즉, 자, 우리 분기할 때 상품 매출 현금, 영업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현금 이렇게 할 거잖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교재가 너무 압축이 돼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무관하지만 이러면 실무할 때 꼭 필요한 거니까. 자, 모든 수익은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손익 계정에 대체하려니까 요 수익이 싹 다 빠지면 되잖아요. 이렇게. 상품 매출 빠지고 손익, 이자 수익 빠지고 손익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거를 이제 다 묶어서 큰 틀로 표현하면 매출액 빠지고 손익, 영업의 수익 빠지고 손익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모든 수익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다 빼고 손익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손익 계정에 옮겨지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그려볼게요. 자, 상품 매출 계정이 여기잖아요. 얘가 주인이에요. 상품 매출이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금액을 적을 텐데 상대방 이름을 적어준 거야. 그러니까 상품 매출, 이자 수익 이렇게 적혔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아까 상품 매출 이렇게 빠지고 손익으로 대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익 계정을 봐보면 여기가 손익 있잖아. 그럼 손익 계정의 오른쪽에 상품 매출,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이쪽이 상품 매출, 이자 수익이지. 상품 매출, 이자 수익에 손익, 손익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큰 틀로 표현하면, 자, 여기 전체는 수익 계정, 여기가 손익이죠. 손익이 오른쪽에 있잖아. 손익의 오른쪽에 상대방. 저기 매출액, 영업수익의 매출액이나 영업수익인 여기 수익 쪽에 왼쪽이니까 이쪽이 손익.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용 계정의 마감도 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자동으로 다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해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전처럼 이걸 다 손으로 그렸지만. 자, 모든 비용의 계정은 잔액이 차변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생길 때 비용 이쪽으로 하니까. 이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의 차변에 그대로 적어요. 자, 매출원가, 대표적인 영업비용 매출원가, 그 다음에 통신비, 판매비와 관리비 대표, 그 다음에 영업비 비용, 이게 다 이렇게 생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저거를 손익 계정에 옮겨 적으려니까 얘가 싹 빠지고 손익 이렇게 하는 거야. 매출원가 빠지고 손익, 통신비 등 빠지고 손익, 이자 비용 빠지고 손익. 그러면 여기 생겼던 게 여기 다 똑같이 적었으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거지. 수익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제 합쳐서 줄이면 손익의 대표적인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교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용 계정도 봅시다.
얘가 지금 매출원가자. 이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출원가의 반대편 이름들이 다 적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거를 손익으로 다 대체했잖아. 그러면 손익 계정이 이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손익에 매출원가, 통신비,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매출원가, 통신비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상대방이 손익 이렇게 적힌 거예요. 논리는 똑같아. 그거를 압축해서 적으면 손익 계정의 차변에는 다 비용 이렇게 적힌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손익이 이쪽에 있으니까 자기 자리에다가 쓰는데 상대방 이름인 거야. 뭐 뒤집어진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비용들은 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상대방의 손익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합 손익 계정을 설정하고 수익 비용 계정을 모두 다 마감하는 절차까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수익은 이쪽에 잡히잖아요. 수익. 그래서 수익 계정을 모두 다 손익 계정에 대체하면 여기가 손익일 거고 손익 계정의 오른쪽에 수익이 오는 거야. 응? 구조로 보면 똑같은 거죠, 여기에. 비용 계정은 다 차변에 있죠. 그리고 손익 계정에 대체하면 반대쪽에 손익이 잡히고 여기 다 비용이 잡히는 거야.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처럼 계정을 기입하면 그리고 이제 이 차이가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으니까 여기에 순이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재에 있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교재를 그렇게 길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압축해서 했으니까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손익의 자본 계정 대체 보겠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에 대체하면 손익 계정의 차변에는 비용 총액, 대변에는 수익 총액이겠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처럼. 손익 계정의 왼쪽에는 비용 총액, 오른쪽에는 수익 총액. 이렇게. 자, 그래서 따라서 손익 계정의 대변 합계가 요쪽의 합계가 차변보다 크면 수익이 크니까 이익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차변인 비용이 크면 순손실이 난 거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손익 계정도 마감을 해야 되니까 손익 계정의 잔액을 다음과 같이 분개해서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고 손익 계정은 마감돼서 사라집니다. 보세요. 이제 잔액이 대변이잖아. 이쪽이 크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쳐야 되는데 뭐라고 할 거냐? 자, 손익 계정이 왼쪽이니까 손익이 왼쪽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이름이 자본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이 늘어났다. 왜냐하면 순이익이 생겼으니까. 이게 순이익이 생긴 분계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에 자본금이 찍혀. 그 다음에 순이익이 찍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손익 계정의 잔액이 차변이야. 자, 이쪽이니까 여기다가 뭘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채우려니까 오른쪽에 손익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그리고 반대쪽에 자본금의 감소로 처리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실이 난 분계, 자본금의 감소, 이게 순이익이 난 분계. 이렇게 해서 손익 계정까지도 마감돼서 다음 연도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게 이제 순손익의 자본 계정 대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 보겠습니다. 자산 계정의 마감 볼게요. 자산에 속하는 계정은 잔액이 차변에 남게 되죠. 증가할 때 차변, 감소할 때 대변이니까. 그래서 대변의 차변 잔액만큼을 차기 2월이라고 해서 적고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서 마감시킨 뒤에 그 잔액만큼을 다음 연도에 회계연도에 차변에다가 다시 기입해서 이월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봅시다. 자, 자산이 증가할 때 왼쪽, 감소할 때 오른쪽이니까 잔액은 항상 이쪽에 남잖아요. 근데 이 장부를 마감해야 되니까 이 양쪽으로 이제 채워서 없애야 되지. 그래서 여기를 차기 2월이라고 적고 자산 계정을 마감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이제 적으면 이게 자산 계정이니까 자산이 이쪽이 찍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여기에. 그럼 여기를 차기 2월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산 계정이 싹 사라져. 이렇게. 뭐 이 분계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마감 후 2월을 하게 되면 자산 잔액을 모두 다 대차를 일치시키고 다음 연도로 싹 다 넘겨. 그럼 이제 다음 연도에 똑같은 자산 계정에 어디로 와야 되겠어? 자산이 증가시키고 여기 있는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자산이 늘어나고 전기 2월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분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분계를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산 계정에 잔액이 차변에 있기 때문에 대변을 차변으로 차기 2월이라고 해서 마감시키고 왼쪽 잔액이 왼쪽에 있었잖아. 그럼 왼쪽으로 다시 갖다 놓는다라고 보시면 돼. 분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가 되면 또 증가되고 감소하겠죠. 그럼 또 이렇게 마감시켜서 차기 2월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 부채와 자본은 정반대겠죠. 자, 부채와 자본에 속하는 계정은 대변의 잔액이 남아. 왜냐하면 생길 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 감소는 이쪽이니까. 그래서 차변에 대변 잔액만큼을 차기 6월이라고 적고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킨 다음에 그 잔액을 다음 회계년도에 대변에다 기입한다. 그래서 2월 시킨다. 그림으로 보면 똑같아요. 부채는 증가할 때 이쪽이고 감소할 때 이쪽이니까 이쪽에 잔액이 남잖아, 이쪽에.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부채가 이쪽에 남으니까 이쪽에다 부채를 적고 차기 2월 이렇게 적는 거야. 부채 적고 차기 2월. 모든 부채 항목을 다. 그래서 여기가 차기 2월이라고 하고, 자, 부채가 증가가, 잔액이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어디다 갖다 적냐면 오른쪽에다 갖다 적는 거야. 응?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 그래서 다음 연도에 전기 2월이라고 해서 부채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온 거야. 부채의 잔액이 이쪽에 있으니까 뜯어다가 이쪽에 넣고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전기 2월이라고 이렇게 찍히겠죠. 여기 이름에 상대방 이름. 그리고 다음 연도가 되면 또 이렇게 하겠죠. 전기 2월 부채가 올라왔는데 또 부채가 증가하고 감소하면 또 잔액이 이쪽이니까 여기를 차기 2월에서 다음 연도로 또 넘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채의 2월이고 자본도 똑같아. 구조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우리가 뭐 이렇게 말일자로 분개를 하는 게 아니고 마감 후 6월 버튼을 딱 누른 순간 마감이 다 되면서 자산부 수익과 비용 계정은 손익 계정으로 없어져서 다 사라지고 0원이 되고 다음 연도에는 손익 계정을 열면 다 0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 계정도 다 잔액을 넘겼으니까 열면 바로 작년에 넘어온 금액부터 다 출발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예제 보겠습니다. 세이상사의 재고조사표를 보고 결산 정리 분개를 하고 계정에 기입하십시오. 기초상품은 없으며 잘고 놓고 기말 단기 상품 매입액이 23만 원이래요. 자, 이제 재고조사표라는 게 결산 정리 분개에 필요한 걸 적어놓은 거니까 여기가 지금 기말 재고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액, 장부금액의 충당금 설정을 이만큼 하겠다는 얘기고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겠대요. 첫 번째 상품에 대한 결산 정리 분개를 먼저 할게요. 상품이 지금 20만 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23만 원어치 사왔는데 기초 넣고 20만 원 남았으니까 3만 원만큼 쓴 거잖아. 그러면 상품을 3만 원만큼 빼고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분개를 하면 이제 계정에 옮겨 적어야 되겠지. 예? 상품 매출 원가가 왼쪽이잖아요. 상품 매출 원가의 왼쪽에다가 적어요. 상대방 이름 빼고 금액 3만 원. 그리고 상품 계정의 오른쪽에다 적어. 이렇게 상대방 이름이 없는 게 더 여러분한테는 덜 헷갈리죠. 프로그램도 상대방 이름 안 보여. 또 이렇게 옮겨 적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충당금 1% 설정하겠대. 그래서 1,500원을 설정해요. 그러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설정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계정을 대손 상각비 계정의 왼쪽. 여기.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계정의 오른쪽.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4만원 한대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그럼 이거는 감가상각비의 왼쪽. 감가상각 누계액의 오른쪽. 이렇게 적으시면 돼. 상대방 이름 적을 필요 없으니까. 이름 적으면 다 헷갈리니까. 자, 요게 이제 예제였고요. 자, 그 다음 예제 볼게요. 이제는 집합 결산 정리 분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본 절차 집합 손익 계정을 설정하고 지금 손익 계정 설정됐어요. 그 다음에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순이익을 자본 계정에 대체하는 문제까지를 풀어볼게요. 자, 그 전 사례까지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고 저기 이제 봅시다. 이 수익이 상품 매출이 여기 있죠. 자, 수익 모든 수익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빼. 상품 매출하고 손익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여기 상품 매출에 여기 적힐 거고 손익에 여기 적힐 거고 그럼 얘는 잔액이 없는 거지 이제.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상품 매출 원가 3만원이 매출 원가 왼쪽에 있잖아요. 비용이니까 이걸 오른쪽으로 빼. 그리고 손익 이렇게 적어. 그리고 손익의 왼쪽에다 적어. 이렇게. 그 다음에 매출 원가의 오른쪽에 적어. 그럼 얘도 잔액이 없지 이제. 다 이런 똑같은 논리야. 그 다음에 그래서 논리 똑같으니까 급여가 차변인데 없어지면서 손익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급여 이쪽에 손익 이쪽에. 그 다음에
임차료 비용 없어지고 손익. 예? 똑같아요. 대손상각비 이쪽인데 없어지고 손익. 감가상각비 없어지고 손익.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 했죠, 이제. 그러면 이제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다 정리했잖아. 그러면 이제 손익 항목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요쪽에 합계하고 요쪽에 합계를 비교했더니 얼마 차이가 나냐? 차이가 108,500원이 차이가 나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분개를 하면 보세요. 여기 좀 숫자 합계가 안 돼 있으니까 이쪽에다 손익을 썼잖아. 이쪽이 크다는 얘기거든. 이쪽이 커. 얼마만큼? 이만큼. 그래서 여기다 마저 손익을 채워. 이렇게. 그러면 양쪽이 차이가 없어져. 그리고 상대방이 자본금이야.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다시. 지금 이쪽 전체 합계보다 여기가 108,000원이 적으니까 이쪽에다 108,500원을 적고 여기다가 손익 이렇게 채우라는 얘기야. 손익 자본금. 그러면 자본금이 그만큼 드는데 그것이 곧 순이익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손익 계정도 마감이 돼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가 됐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는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고 이월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분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 지금 우리가 보면 현금 계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이 90이고 이쪽이 합계가 얼마냐면 좀 부족한가 봐. 그럼 여기다가 마저 48을 채워요. 왜냐하면 자산이 증가가 더 크니까. 그리고 차기 이월이라고 써. 그래서 마감을 시켜. 그러면 다음 연도에 현금 계정에 전기 이월 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올 거야. 이렇게 여기 잔액. 즉 차변에 있는 거를 차변으로 갖다 적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똑같죠. 여기를 다 차기 이월이라고 해서 다 채운 다음에 저쪽 잔액을 다 전기 이월 이렇게 다 갖다 적어요. 반대로 충당금은 이쪽에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이쪽에 적고 이쪽에 적고 이렇게.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의 차감 항목을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품도 마찬가지지. 비품이 왼쪽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왼쪽에. 여기 차기월 적고 왼쪽에 옮겨 적어. 자, 외상매입금 부채죠. 잔액이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차기월 적고 오른쪽에 적어. 단기 차입금 부채죠. 차기월 적고 오른쪽에 적어. 자본금, 자본을 쓴 거 오른쪽이죠. 여기 이렇게 적어. 합계. 이렇게 다. 방식은 우리가 손으로 적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다 옮겨 적고 차기로 이월시킨다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실물을 통해서 실물을 이해하기 쉽게서 하는 거고 이거는 다 마감 후 이월 버튼 누르면 수익,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지. 수익과 비용 항목은 올해의 잔액은 다 손익 계정으로 정리가 돼서 잔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야. 없어져 버려.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야? 이익 나면 자본금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다음 연도에 손익 계산서를 열면 전기에 자료가 없는 거지. 없어야 당연하고. 근데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차기 이월로 다 마감을 시켜서 그대로 자산의 잔액은 차변으로, 부채 자본의 잔액은 대변으로 다 이렇게 이월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열면 전년도 잔액이 그대로 올해로 넘어온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